안녕하세요. 경기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야잔과 송민규의 이적 가능성 때문에 선수단을 둘러싼 분위기가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선수가 공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거치 문제가 경기 준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중앙 수비에는 이한도가 준비하고 있고 측면에는 문선민이라는 확실한 속도 자원이 대기하고 있다. 야잔과 송민규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체 자원의 경험과 경쟁력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후이지가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부터 득점 감각을 되찾았다는 점이 서울에는 긍정적이다. 후이지가 중앙에서 페리어와 다른 방식으로 전방의 중심을 잡아주면 안데르손과 문선민이 좌우에서 인천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안데르손은 볼을 소유하며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고 문선민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후 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수 있다. 반면에 인천은 페리어와 제르소의 빠른 전진이 위협적이지만 이명주를 거치는 첫 패스가 차단되면 공격의 연결이 쉽게 끊길 수 있다. 김기동 감독은 윤정환 감독이 준비할 선수비 후역습의 방향을 충분히 예상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공격 과정에서 후방 숫자를 유지하고 세컨드볼을 먼저 확보한다면 인천의 역습 속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천이 수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이지를 향한 크로스와 안데르손의 안쪽 돌파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핵심 선수들의 거치 변수보다는 대체 자원의 경쟁력과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경기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의 깊이와 전술 대응력 그리고 최전방 결정력까지 비교하면 서울이 주도권을 잡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김천은 이건희의 문전 움직임과 김주찬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공격의 활로를 찾겠지만 전진 과정에서 선수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부담스럽다. 박태준이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제주가 중앙 통로를 먼저 차단하면 공격 방향이 측면으로 단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주찬이 돌파를 위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면 측면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고 김천 수비진은 넓은 공간에서 4개바의 속도를 감당해야 한다. 과거 김태환 감독 시절에는 강한 활동량과 빠른 수비 복귀로 이런 위험을 주였지만 현재 주승진 감독 체제에서는 압박 이후 대응을 회복하는 속도가 이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반면에 제주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아래 수비 간격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상대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을 역습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태희는 수비와 중원 사이에서 공을 받아 전진 방향을 정리할 수 있고 레게바는 측면 배우를 빠르게 파고들며 김천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권창훈까지 반대편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김천은 공을 가진 선수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결국 김천이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지고 레게바와 남태희, 권창훈으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의 위력도 더욱 살아날 수 있다. 수비 조직의 안정감과 전환 과정의 효율 그리고 공격진의 역할 분담까지 비교하면 제주가 한 발 앞선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을 안정적으로 넘긴 뒤 후반으로 갈수록 제주가 역습 완성도에서 차이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흐름으로 판단된다. 광주는 장석환과 아이데이를 영입하며 후반기 반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곧바로 기존 조직에 완벽하게 녹아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이데일이 전방에서 경합을 버텨내더라도 정지훈과 주세종을 비롯한 주변 선수들의 지원이 제때 따라붙지 않으면 공격이 끊길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울산의 파이브백을 흔들기 위해서는 측면 돌파 이후 정확한 크로스와 박스 안 숫자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아직 새로운 공격 조합의 완성도를 확신하기 어렵다. 광주가 점유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울산의 수비 간격을 벌려내지 못하면 볼을 소유하는 시간에 비해 결정적인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반면에 울산은 말콩이라는 확실한 전방 기준점을 통해 복잡한 전개 없이도 광주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 말콩이 중앙 수비수와의 경합을 버텨내는 동안 강상우는 측면에서 크로스 각도를 만들고 이동경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왼발 킥을 준비할 수 있다. 광주가 말콩의 제공권을 의식해 수비폭을 좁히면 강상우의 전진 공간이 넓어지고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가 벌어지면 이동경의 패스와 말콩의 침투가 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 광주 수비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파울을 허용할 경우 이동경의 직접 프리킥이라는 또 하나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선수들의 적응이 필요한 광주보다 공격의 중심과 마무리 방식이 명확한 울산이 실제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경기 초반 광주가 강하게 맞서더라도 시간이 오를수록 말콩의 문전 영향력과 이동경의 킥 능력이 승부의 차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는 마이사폴의 높이를 활용해 서울이랜드 수비진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을 시도하고 이승재와 문승민이 주변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승부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사폴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낸다면 김해도 상대 진영으로 올라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원과 측면의 지원이 빠르게 따라붙어야 한다. 문제는 김해가 공격 숫자를 늘리는 순간 측면 뒤쪽에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고 이 공간을 변경준이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변경준이 터치라인을 따라 속도를 붙이면 김해의 측면 수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앙 수비진 역시 까리우스의 움직임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서울이랜드는 변경준의 돌파 이후 낮은 컷백을 까리우스에게 연결하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득점 경로를 만들 수 있다. 까리우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보다 먼저 슈팅 위치를 잡는 능력이 있어 김해가 크로스의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 반면에 김해가 변경준과 까리우스를 막기 위해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가면 에울레르가 반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왼발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에울레르의 안쪽 침투 이후 반대편 골문 구석을 겨냥하는 가마차기는 김해의 쓰리백이 측면 돌파에 대응하느라 수비 간격이 벌어졌을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김해가 마이사 폴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속도와 마무리 선택지에서는 서울이랜드가 확실하게 앞선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측면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김해의 중앙 수비진까지 연쇄적으로 끌려 나올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랜드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낮고 빠른 패스를 반복한다면 김해가 수비 블록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포는 루이스의 측면 돌파를 통해 충남 아산의 수비폭을 흔들고 박동진과 디자우마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마무리를 노릴 전망이다. 루이스가 터치라인을 따라 전진하면 충남 아산의 측면 수비수는 바깥쪽을 먼저 막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 이 공간을 디자우마가 선점하고 박동진이 중앙 수비수와 경합한다면 김포가 많지 않은 공격 기회에서도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에 충남 아산은 손준호의 전진 패스를 출발점으로 은고이와 데니손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빠른 원투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포의 쓰리백이 중앙을 좁게 유지하고 중원까지 내려와 패스 길목을 차단하면 두 공격수의 연계 공간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양팀 모두 가장 자신 있는 공격 루트가 명확한 대신 첫 번째 공격 방식이 막혔을 때 꺼낼 수 있는 두 번째 해법은 부족하다. 그래서 한쪽에 공격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수비 균형을 먼저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포는 루이스의 돌파가 막히면 박동진을 향한 크로스 비중이 높아지고 충남 아산은 원투 패스가 차단되면 은고이의 개인 돌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자원에서도 공격 전개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만한 카드가 뚜렷하지 않아 경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전후반 내내 중원 경합과 측면 견제가 반복되면서 슈팅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답답한 양상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김포는 루이스라는 확실한 돌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박동진과 디자오마가 운전에서 세컨드볼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보다는 수비 안정감과 제한된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한 승부이며 김포가 팽팽한 흐름 속에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달레이가 떠난 이후 최전방의 득점력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중민이 장신 공격수로서 제공권과 문전 경합에 힘을 보탤 수 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가엾게 보기 어렵다. 실전 감각이 충차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의 3명 수비수와 지속적으로 몸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 윤일록이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겠지만 천안이 수비 간격을 좁히면 공을 받을 공간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천안은 박진섭 감독의 3-4-3이 팀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압박 방향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졌다. 수비에 성공한 뒤에는 라마스가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든가라가 드리블로 수비 시선을 끌어내면서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준호와 이지훈은 경남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노리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경남이 이중민의 제공권을 살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중앙 수비수 뒤쪽에는 넓은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안은 바로 이 지점을 라마스의 왼발 패스와 공격수들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세트피스에서도 라마스의 정교한 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안은 경기 흐름이 막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경남은 달레이의 이탈 이후 공격 방식이 단순해질 수 있고 이중민에게 연결되는 공이 차단되면 윤일록의 개인 움직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반에는 양팀이 신중하게 탐색전을 펼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천안의 우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이 먼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천안의 배후 침투가 살아날 수 있으며 후반에는 선수 교체와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최전방 조합을 시험해야 하는 경남보다 이미 전술적인 틀이 자리 잡은 천안이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전남은 윤민호의 빠른 침투와 김범수의 측면 전진을 활용해 부산 수비 배후를 공략하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볼을 빼앗은 뒤 곧바로 전방으로 보내는 선택이 반복되면 부산 수비진이 패스 방향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윤민호 역시 수비수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발디비아가 최전방에 머무르면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할 선수가 부족해지고 반대로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오면 문전에서 마무리할 숫자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몬타니와 이라클레가 합류했지만 기존 공격진과의 세부적인 움직임까지 완성됐다고 보기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공격 전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부산은 김민혁과 이동수가 중원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전남의 역습 출발점을 먼저 압박할 수 있고 공을 되찾은 뒤에는 가브리엘의 측면 돌파를 통해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가브리엘이 측면 수비를 끌어내면 중앙에서는 크리스찬이 문전 위치를 선점하고 김민혁도 뒤에서 박스 근처까지 올라오며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 전남이 발디비아를 살리기 위해 공격 숫자를 늘릴 경우 중원 뒤쪽이 비어버릴 수 있는데 부산은 이 공간을 김민혁의 전진 패스와 가브리엘의 속도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전남의 첫 번째 역습만 차단하면 공격 전개가 다시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산은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다른 공격 경로를 만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의 차이도 무시하기 어렵다. 부산은 구텐베르그와 김찬을 투입해 문전 장악력을 높일 수 있고 안현범을 활용해 측면의 전진 속도와 활동량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조직력과 선수 간 역할 분담, 경기 중 선택할 수 있는 공격 방식까지 비교하면 부산이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이 단순한 역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산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한 뒤 측면 돌파와 문전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